안녕하십니까. 송 선장입니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잘 치셨을 거라 믿고요. 이번 차시에서는 혹시나 시험 치시면서 조금 의문 났던 부분들이 있으셨을지, 그리고 조금 애매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제가 맨 첫 차시에 안경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안경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시, 그러니까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이 시력의 어떤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비정시를 교정하기 위한 자각적 굴절 검사. 이게 사실은 저희 안경사의 주 업무가 되겠죠. 맞고요. 자, 두 번째, 안질환 여부 확인 및 간단한 처치. 사실 저희가 그 교과 시간에는 뭐 안과, 안질환, 뭐 해부 이런 것들을 배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이제 시력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지 저희가 뭐 그런 부분들을 진단하거나 처치하는 게 저희의 업무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안과 의사들의 어떤 전문 영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안경 조제 가공. 처방된 대로 조제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안경테를 쓰는 착용자의 입장에서 알맞게 피팅을 해주는, 조정해주는 것도 저희 업무 영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양아시와 관련해서요, 눈에 어떤 피로감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이제 가까운 곳을 보는 조절, 그리고 눈모음 운동,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한 시기능 검사도 저희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먼 거리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를 볼 때 불편한 조절력 어떤 부족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근거리 보는데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절 보정을 위한 근용 안경 처방도 저희 업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구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안구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세 개의 막과 내용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었고, 세 개의 막은 외막, 중막, 내막, 그리고 이제 내용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잘못 연결된 거, 여기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야 되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막에는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에는 각막과 공막이 있었죠? 그래서 아니고요. 공막으로 붙여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중간막은요, 이제 앞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있었었고, 그 뒤에 이제 모양체가 있었었고, 모양체 끝부분부터 해서 쭉 안구를 둘러싸는 맥락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채, 뭐 모양체, 선모체 맞지만 수정체는 아니죠. 요거 내용물이니까 아니고요. 맥락막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은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잖아요. 그래서 맥락막 아니고 망막만 여기에 이제 적혀지면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 안을 가득 채우는 내용물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방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초자체가 있었었죠.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눈물, 누기, 누도는 눈물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안구 부속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고, 자, 5번,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자, 안구 부속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안검, 눈꺼풀, 그리고 결막 이런 것들은 안구 부속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안구에 있어서 비조절성 렌즈의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했는데요. 안구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각막이랑 수정체였어요.
근데 각막이랑 수정체가 안구 전체의 굴절력 값을 결정을 하긴 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각막은 딱 일정한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어요. 43.05 디옵터. 그거에 반해서 수정체는 멀리를 볼 때는 이제 조절하지 않은 조절 휴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는 19 디옵터 정도만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굴절력이 많이 필요로 할 때에는 좀 뚱뚱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굴절력 값을 이제 크게 만드는 거죠. 이거 자체를 조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정체는 19 디옵터에서 최대 33까지 유동적으로 막 왔다 갔다 굴절력 값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수정체를 조절성 렌즈, 그리고 요것과 비교돼서 각막은 딱 일정한 굴절력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조절성 렌즈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조절성 굴절력 값이 딱 정해져 있는 이 렌즈는 우리 이제 눈에 있어가지고 각막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안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인데요. 안구 같은 경우에 태어났었을 때 이제 몸도 작지만 장기도 작아서 안구도 작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한 17.5mm 정도의 작은 안구이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커감에 따라서 안구도 점점 커지는데 평균적으로 완전히 다 자랐을 때 안구의 크기, 이제 정상적인 성인의 안축장이라고 했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23mm를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긴 경우에는 뭐 근시로, 요거보다 짧은 경우에는 원시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적인 무게는 한 7g, 6에서 7g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정체에는 카메라 렌즈에 해당된다. 맞죠? 우리 눈에 있어서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각막이랑 수정체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 수정체 맞아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안구 전체의 굴절력 값을 보게 되면은 뭐 58.64 디옵터라고 했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너무 이렇게 적었을 때 아니다 하시지 말고요. 뭐 58부터 해서 한 60디옵터까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을 땐 다 맞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9디옵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 있는 것들은 다 안구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답안이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입니다. 안구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각 부분마다의 특징이 있었었는데, 자, 먼저 각막입니다. 각막은 우리 눈에 있어서 렌즈 역할을 하는데 굴절력 값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조절성 렌즈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아니네요, 답이. 그죠? 잘못됐네요. 틀린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막에서 또 공막이 나왔는데, 공막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탄력적인 막. 이 이제 공막의 기능이라고 보면은, 가장 외측에 있으면서 안구 형태를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공막 주변에 이렇게 안근이 붙어서 안구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공막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일단 맞고요. 자, 다음에 광량을 조절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리개 역할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홍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채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공의 축동 및 산동. 동공의 축동 및 산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 거고, 이게 바로 홍채의 기능이었는데,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의 기능이었는데, 이건 이제 홍채 근육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선무체 근육이 아니라 홍채. 그죠? 홍채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수축, 이완하면서 동공의 축동과 산동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이 결상되는 위치는 카메라 필름에 해당이 되는 망막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맥락막 아니고 망막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망막인데요. 망막에는 중요한 부위가 몇 가지 부위가 있었었어요. 그죠? 망막은 우리 눈에서 이제 필름, 실제적으로 이렇게 결상이 되는 부분이 망막인데, 망막에 있어서도 결상이 됐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부위가 중심하였어요. 추체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주시한다 했었을 때는 그 주시된 사물은 중심화의 결상이 되는 거고, 그때가 가장 선명한 거고, 사실 뭐 시력 측정할 때도 이 제일 잘 보이는 중심화의 결상된 상의 정보를 어떤 그 값을 가지고 시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중심화는 황반부라고 하는, 비교적 추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황반부 딱 중앙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황반부에 이제 중심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 시력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이제 좋은 시력 값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어떤 사물의 인지가 가능한 부분은 이 황반부예요. 그 중에서도 중심화가 가장 좋은 시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도 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주변에는 추체세포보다는 간체세포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사물을 갖다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동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좋은 그런 부분이 이 주변부예요. 망막에 있어서 황반 주변부. 그죠? 자, 그래서 망막 내에 존재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황반 있었고, 황반 중심의 중심화라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자, 그리고 이 결상된 정보가 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신경을 통해서 이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화 요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부분. 근데 이 부분에는 시세포가 없었죠. 그래서 결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결상된 사항은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 외부를 봤었을 때 맹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보이는 지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인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리적 암점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시신경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상이 결상되지 않는 이 부분을 시신경 유두라고 이제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 내에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분, 시신경 유두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망막이 딱 시작되는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 맥락막이 시작되는 그 부분, 이제 모양체가 끝나는 그 부분, 딱 시작되는 이 부분이 거상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톱니둘레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톱니둘레라고도 부르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막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망막의 한 부분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망막 내에 존재하는 부분 하면 1, 2, 3, 5번 전부 다 존재하는 부분이고, 동공은 이제 앞쪽에 빛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망막의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절 기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자, 조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억나실까요? 조절은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원래 굴절력 19D부터 해서 굴절력 값에 변화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가까운 거리를 잘 볼 수 있게끔 어떤 이제 그런 굴절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를 조절이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조절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잘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을 볼 때 반사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근접반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근접반사. 가까운 곳에 일어날 때 조절도 일어나지만 조절과 함께 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가까운 데 볼 때 조절도 일어나야 되지만 눈이 모이는 폭주도 발생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잘 보면은 축동이 되는 것, 동공이 작아지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 일어나는 반사적인 작용이다라고 해서 근접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원활하게 일어났었을 때 근거리의 어떤 사물들이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조절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조절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수정체가 원래의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더 볼록한 형태로 바뀌어야지만이 굴절력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선 수정체를 딱 붙잡고 있는 모양체, 선모체의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양체 근은 수축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정체에 붙어 있는 모양체 소대는 이완을 하면서 수정체가 뚱뚱해지거든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굴절력 값이 커지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모양체 근이 수축을 하고 모양체 소대가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2 번으로 체크를 하고 답은 2 번으로 하셨으면 맞고요. 그 외에 인제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어떤 근접 반사와 관련한 동공 충돌도 일어나야 되고 폭주도 일어나야 되고, 이게 다 원활하게 일어났었을 때 수정체가 뚱뚱해지면서 굴절력 값이 커지면서 근거리가 잘 보일 수 있게끔 된다. 요렇게 인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굴절 이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선적으로 정상적인 시력, 정시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좀 살펴봤었어요. 자, 정시다, 비정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멀리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시력값을 갖다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정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굴절력 값을 원래 자기의 어떤 굴절력 값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조절하지 않은 상태, 조절 휴지 상태.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 상태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적 굴절 상태다, 혹은 조절 휴지 상태다, 혹은 무조절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시다, 비정시다는 멀리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눈의 상태를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시를 설명한 것은 했는데, 여기 전제 조건 자체가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적 굴절 상태다, 조절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을 볼 때 설명하게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정적 굴절 상태인데, 정적 굴절 상태에서 멀리 보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눈에 있어서 렌즈의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맺어진 상점 자체를 갖다가 상측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측 초점이 망막에 딱 일치가 됐었을 때 아주 선회한 상으로 인지가 될 거예요. 이 상태를 갖다가 정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를 딱 깔끔하게 정의를 하면은 요 3번 지문과 같이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약간 이제 부분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원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강조를 드렸었는데, 원점이라고 했었을 때 다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원점 역시 조절 휴지 상태, 무조절 상태, 정적 굴절 상태에서 멀리 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봤었을 때 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즉 망막 초점이 맺어진 물체의 위치예요. 이 사람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그 물체의 위치를 원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 봤었을 때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정시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정시의 원점은 무한 원방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정시의 원점은 눈 앞 무한대 무한 원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를 살펴봤으니까 비정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비정시라 하면 정시가 아닌 눈이잖아요. 근시, 원시, 난시가 될 텐데, 요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다, 비정시다는 기본적으로 정적 굴절 상태예요. 멀리 본 상태에서의 어떤 눈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말 나오면 일단 이제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정시의 하나인 근시, 근시가 많죠. 그죠? 근시는 어떤 증상을 호소하나요? 멀리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까이는 이제 안경을 안 써도 좀 그나마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는 그런 눈이죠. 그죠? 그래서 원거리의 시력 감소가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시 같은 경우에 발생 원인을 보면은 안축장이 길거나 굴절력 값이 정상보다 크거나 해서 실제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많이 꺾여가지고 상 자체가 앞에 맺히고 망막에 상이 이렇게 흐림상이 발생되는 이런 형태가 근시거든요. 그러면 뭐 굴절력 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시의 굴절력 값을 59디옵터라고 하면은 근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높은 경우에 근시로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60디옵터다, 61디옵터다, 이런 경우들이 근시가 되겠죠.
그러면 근시로 교정해 주기 위해서, 근시화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굴절력 값을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빼서 59디옵터로 만들어 줘야지 정시와 같은 굴절력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시는 마이너스 렌즈,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 썼었을 때 상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원시 같은 경우에는요, 원시는 반대로 이렇게 빛이 들어왔었을 때 안축장이 짧거나 혹은 굴절력 값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 자체가 여기 망막 뒤에 결상되는 이런 형태가 원시잖아요. 자, 그러면 원시 같은 경우에 이제 망막상이 이렇게 뒤에 맺혀지게 되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으나 수정체라는 녀석이 이제 조절성 렌즈다 보니까 조금 굴절력 값을 높이면 이를 땡길 수가 있겠다 싶으면 막 수정체가 멀리 보는데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까운 곳을 볼 땐 더 조절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근데 수정체가 조절을 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게 바로 이 폭주잖아요. 그쵸? 조절할 때 폭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원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볼 때도 조절을 하고 눈이 폭주가 되어 있는 상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더 많이 폭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쪽 눈이 안으로 몰리게 되는 내사의 형태로 이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사 시에 발생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이 없다. 원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적 골절 상태에서 이 피검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물점의 위치라고 얘기했는데, 뭐 정시는 무한 원방대, 근시는 가까운 곳이 선명하게 보인다 했기 때문에 눈 앞 유한대, 원시는 보통 눈 뒤 유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점으로 결상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난시가 되겠죠. 난시. 자, 그래서 난시의 원점은 없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정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실제 이런 비정시한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정시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원점 거리가 어딘지, 원점 굴절도 값이 어떤지를 갖다가 알아야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가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 2디옵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원점 위치는 어딜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원점 거리를 알면 원점 굴절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원점은 이 사람이 정적 굴절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원점 거리 이걸 갖다 미터로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분의 1은 이 사람의 원점 굴절도가 되는데, 굴절력 값 이거가 역시 이꼴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요걸 갖다가 딱 한번 상기시켜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 2디옵터라고 했잖아요. 즉, 이 사람의 그런 원점 굴절도가 마이너스 2디옵터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 거리 구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는 x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x를 이쪽에 보내고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미터가 되겠죠. 0.5 미터.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눈 앞이고 미터를 센티미터로 환산해 보면은 50cm니까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2디옵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정시로 교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렌즈가 필요하다? 근시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2디옵터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2디옵터로 정시화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시를 59디옵터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굴절력 값은 61디옵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 쓰면 59가 되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눈앞 50cm이기 때문에 눈앞 50cm까지는 안경 안 쓰고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뒤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시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원시는 원점이 눈 뒤 유한거리죠. 유한거리에 있고 정적 굴절 상태에서 굴절력 값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안축장이 짧기 때문에 망막 뒤에 위치하는 눈. 그래서 이제 앞에 지문이 조금 틀렸고 뒤에 지문은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역시 원점이 눈 뒤 유한거리에 있고, 요것도 잘못됐죠. 그쵸? 이건 정시를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두 부분, 상축 초점이 망막 뒤에 위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시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유가 안축장이 짧거나 아니면 굴절력 값이 부족하거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축장은 정상이래요. 그러면 굴절력 값이 정시보다는 조금 작아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굴절력은 정상이래요. 근데 안축장이 정시보다 좀 짧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원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역시 지금 비정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적 구조 상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시랑 설명하면서 이 원시 같은 경우엔 조절력과 비교해서도 조금 원시로 구분을 해봤어야 됐었었고, 그리고 조절 긴장 상태랑 또 비교해가지고 또 원시량 값을 갖다 좀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원시 같은 경우에는 망막상 자체가 이 망막 뒤에 맺어지다 보니까 수정체가 조금 조절이 개입이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이 원시도가 심하면 포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절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원시량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과 비교했었을 때 사실 뭐 원시이긴 하지만 조절력이 충분해서 그 뭐 원시도를 갖다가 수정체의 조절력 값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고도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별로 피로감도 없고 그건 잘 보인다 하면 이런 경우에는 교정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원시도가 심해가지고 수정치의 조절력 값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절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 시력 자체도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수의성 원시냐, 상대 원시냐, 아니면 절대 원시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약도 원시로 원시도가 비교적 심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약간 망막 뒤에 망막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결상이 됐었고 이런데 조절력은 또 충분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정체가 조절을 해가지고 땡겨 왔는데 땡겨 와서 잘 볼 수도 있고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눈을 갖다가 보통 수의성 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땡겼는데 조절력 값을 거의 다 써가지고 눈에 피로감이 느껴진다 하면 이제 상대 원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절 긴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원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렇게 볼 때 조절이 좀 개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력 측정을 할 때도 조절이 개입된 상태에서 시력이 측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제 그 필요한 굴절력 값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절 바비제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실제 필요한 값을 갖다 검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그냥 뭐 조절 마비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절 긴장을 포함을 해서 시력을 측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값이 현성 원시가 되죠. 현성 원시고 근데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시량이 전체 원시라고 했었을 때는 이 전체 원시에서 이 현성 원시 값을 빼게 되면은 긴장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 잠복 원시량 값을 갖다가 우리가 식을 통해서 이제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잠복 원시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처방을 할 때도 시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잠복 원시량으로 시력에 문제가 있을 때는 현성 원시량으로 그리고 어떤 피로감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잠복 원시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문 5 번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전체 원시량은 했는데 이 전체 원시량은 요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체 원시량은 현성 원시 플러스 잠복 원시다. 왜냐하면 실제 조절마비제를 넣고 검출한 전체 원시량이 전체 원시량인데 전체 원시량에 대해서 현성 원시량 값 그냥 조절마비제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이 측정했었을 때 필요한 플러스 굴절력 값을 빼게 되면 실제 숨어있는 잠복 원시량이 나오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이고요. 다시 1번부터 가보게 되면은 조절 마비제를 사용해서 검출된 전체 원시량이죠. 이게 이제 전체 원시죠. 전원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거리 시력이 양호해요. 근데 안정 피로도가 없다. 그럼 시력도 좋고 안정 피로도 없는데 원시다. 그런 경우에는 교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시력이 불량해요. 시력이 불량하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성원시량을 규정을 해줘야 되고요. 안정피로도 호소를 한대요. 이건 잠복원시량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둘 다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원시량 값으로 교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지문이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시도와 조절 긴장과 관련해가지고 또 원시를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는 조금, 처방할 때도 조금, 검사할 때도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눈이에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아래쪽 보기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굴절력 값이래요. 그러면 이 렌즈로 교정이 되는 사람의 눈의 굴절 상태는? 이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우선 이 렌즈를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그려보게 되면은 많이 연습을 하셨겠지요? 쉽게 그리면 이 앞에 있는 요걸 갖다가 여기 요축 방향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한 값을 반대쪽 방향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렌즈로 정시화가 되는 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 값은 얼마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렌즈의 굴절력 값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실제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 값을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실제 굴절력 값이 얼마였길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정시화가 될까? 라고 했었을 때 정시를 59디옵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 값은 61디옵터였겠죠? 그래서 2를 빼면 59가 된다 이 얘기고, 그리고 여기는 굴절력 값에 어떤 교정이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이쪽은 59디옵터 정상적인 굴절력 값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의 눈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망막에다가 그려보게 되면은, 자, 정시 같은 경우 망막에 이렇게 초점을 맺는 눈이니까 여기가 59디옵터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59디옵터이기 때문에 망막에 걸릴 때 초선의 형태가 요거랑 직교된 방향으로 생기겠지만 딱 망막에 이렇게 걸리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요 수평 방향 같은 경우는 굴절력 값이 필요 이상으로 크니까 많이 꺾일 거 아니에요. 많이 꺾여서 앞쪽에 맺어질 텐데 지금 여기는 방향은 요 방향 이렇게 결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망막에 초점을 맺을 때는 요렇게 초점이 아니죠. 이제 선으로 맺어지는 난시니까 요렇게 이제 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 그리고 망막에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망막에 하나 걸려 있다는 것은 단성이죠. 단성이고 나머지 하나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근시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강주경선 방향이 어딘지에 따라서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두 개 중에서 굴절력 값이 큰 쪽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180축. 그러면 도난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이름을 명명해 보면 단성, 근시성, 도난시 이렇게 명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1디옵터의 근시안인데 이 사람의 원점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에 문제랑 거의 유사한데요.
자, 마이너스 1디옵터로 정시로 교정되는 눈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디옵터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라는 거고, 필요 교정 렌즈 굴절력 값 이꼴 원점 굴절도였잖아요. 그럼 원점 굴절도 알면 원점 거리 저희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점 굴절도는 원점 거리 분의 1이니까 여기서 원점 굴절도가 마이너스 1디옵터였죠. 그죠? 그러면 원점 거리분의 1 이렇게 해서 x값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x 구해 보면은 마이너스 1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원점 거리는 마이너스니까 눈앞이고 눈앞 1m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조절과 관련한 문제예요. 자, 이제 조절로 넘어가서 가까운 곳을 보는 거, 요것과 관련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조절이라는 것은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그 거리가 어디든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수정체가 굴절력 값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거를 조절이다라고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외계의 물점에 관계없이 망막의 선명상을 맺게 하는 것, 요게 이제 조절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음. 맞고요. 그 다음에 원점과 근점 사이의 범위. 원점과 근점이라고 하면 보통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서부터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사이까지 어떤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명시역, 볼 수 있는 명시역을 설명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절이 나왔잖아요. 그럼 조절은 수정체가 굴절력 값에 변화를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적 굴절 상태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정적이 나오면 안 돼요. 동적 굴절 상태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동적 굴절 상태에서 수정체가 조절하는 상태에서 망막의 선명상을 맺는 물점의 위치가 아니죠. 그죠? 물점의 위치가 아니고 이 물점의 위치라고 정의를 하고 싶으면 이거는 근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점.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조절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조절을 최대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요 지점은 근점이긴 한데 최대 근점이라고 얘기해요. 최대 근점.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정체 조절 값을 완전히 다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 그래서 이제 최대 근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절에 관한 정의로 가장 알맞는 것은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역시 조절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 1번 근거리를 볼 때 수정체의 골절력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맞죠? 맞고요. 그리고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조절이 발생을 할 때는 선모체 근이 수축을 하고 선모체 소대가 이완을 하면서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수정체가 기본적으로 멀리 볼 때는 보통 한 19디옵터만큼의 굴절력 값을 가지다가 양블록 렌즈 형태로 생겼죠. 그러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굴절력 값이 점점 커지면서 막 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굴절력 값이 많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로 했었을 때는 33디옵터까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요게 이제 10살 때 최대치를 찍고 그때 이후서부터는 점점 이 수정체의 조절력의 어떤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보통 한 40세 전후에는 3디옵터, 60세가 넘으면 보통 소실이 된다. 이래서 오는 게 이제 가까운 곳을 못 보는 노안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정체의 조절력 값은 아주 자연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감소되는 거 맞고요. 자, 5번. 조절력의 감소는 수정체 혼탁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원인이 있지만 수정체 혼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그죠? 그래서 답이 아닌 거는 이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니까 답을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절 이상과 관련해서 이제 노화는 빼뜨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제 조절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가까운 곳을 보는 게 좀 힘든 게 노안의 증상이잖아요. 자, 근데요, 이 노안은요, 보통 40세 전후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요인이나 뭐 식습관이나 뭐 스트레스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이에 비례해서 진행이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나이에 완전히 의존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노안이 이제 뭐
아주 자연스럽게 오긴 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의 원점 거리가 어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원점 거리가 이제 눈뒤였던 원시부터 그다음에 정시, 근시 순으로 보통 노안이 빨리 느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근시인 사람들, 멀리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썼던 사람들은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그냥 안경을 벗는 거죠. 벗으면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원점 자체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조절을 굳이 안 해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수정체 혼탁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백내장, 그리고 노안이 왔다, 축 조절력에 문제가 왔다, 그거는 근거리 시력 장애가 동반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좀 멀리 떼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서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이제 난시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난시안이 어떤 안전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 표기법을 또 다양하게 변화는 시켜 볼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제 이 사람을 정시로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렌즈의 굴절력 값이 이렇대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렌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렌즈 그릴 때는 다시 한번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스페리컬 렌즈, 구면 렌즈죠. 전체적으로 굴절력 값이 다 동일하게 들어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다 마이너스 1디옵터의 렌즈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렌즈도 있는 거예요. 요 렌즈. 요거는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이 있는 원주 렌즈, 실린더 렌즈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그릴 때는 축 방향에는 굴절력 값이 0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80도 방향에는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반대 방향에만 굴절력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원주 렌즈.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 값이 있는 원주 렌즈입니다. 그죠? 실린더 렌즈라고도 하고요. 이 두 개의 렌즈를 콤비네이션 더해서 만들어진 렌즈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내진 형태로 교정이 되는 눈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렌즈의 형태는 자, 수평 방향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더하면 결과적으로 수평 방향에는 마이너스 1디옵터 이렇게 들어가고 수직 방향에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수직 방향에는 플러스 1디옵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양쪽의 굴절력 값이 다른 형태의 토링 렌즈로 교정이 되는 난시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렌즈를 이용을 해서 정시로 교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 값은 얼마였길래 이 굴절력 값이 필요할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 눈의 굴절력 값을 다시 한번 표기를 해보면 저희가 정시를 59디옵터를 정시라고 가정을 한다.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에는 굴절력 값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플러스 1을 더해야 59디옵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 굴절력 값은 58이었던 거죠. 그래서 렌즈로 플러스 1만큼 더해서 59로 만들어서 정시로 교정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은요. 굴절력 값이 필요 이상으로 컸나 봐요. 60디옵터였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1디옵터를 빼 마이너스 1만큼 렌즈로 빼 해서 59디옵터로 만들어서 정시로 교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것은 실제 이 렌즈의 굴절력 값을 제가 표기를 한 거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실제 이 사람 눈의 굴절력 값을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은 눈 안에서 맺어지는 그 초선의 그 형태를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제 사용한 렌즈의 굴절력 값을 여기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의 굴절력 값을 한번 이렇게 가로에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의 상태는 자,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가 망막이니까 망막은 59디옵터. 일 때 여기 결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쪽 중에서 굴절력 값이 좀 큰 쪽이 강주경선이 되는데 이것은 59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꺾여서 앞쪽에 맺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쪽 방향은 망막 기준 앞쪽에 맺어지는데
경선 방향과 직교되는 이렇게 직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맺어지겠죠. 전초선으로. 그죠? 맺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직 방향 같은 경우는 59보다 굴절력 값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망막에서 조금 더 밀려난 뒤쪽 방향에다가 이렇게 상을 만들 텐데 밀렸을 때 역시나 형태는 초선은 직교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는 강주경선은 전초선, 망막 앞쪽에, 그리고 약주경선은 망막 기준 뒤쪽에 후초선으로 결상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결상이 된 안절을 그려주셨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눈의 굴절 이상 상태를 명명하라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는 앞쪽에 하나는 뒤에 있잖아요. 하나는 근시성이고 하나는 원시성이죠. 성격이 다른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눈을 혼합성 난시라고 하는데 혼합성 난시, 뭐 잡성 난시라고 하는데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이쪽 강주경선 방향이 어딘지에 따라서 지금 180도 방향이니까 혼합성, 도난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 이 방법은 S 지금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C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S-C나 CC로 한번 표기 전환을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게 되면은 요 렌즈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지금 만들어진 요 렌즈. 보게 되면은 CC가 가장 간단하잖아요. 보면은 한쪽 방향에는 플러스 1만 있는 애랑 컨비네이션, 그리고 한쪽 방향에는 지금 마이너스 1만 있는 애랑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이러한 렌즈의 형태가 될까요? 그죠? 되겠죠?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 방향에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근데 축 방향, 굴절력이 제로인 방향은 180축이죠. 요거랑 콤비네이션 C, 이거는 한쪽 방향에 마이너스 1디옵터가 있죠. 이쪽 방향에.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촉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촉 방향은 90. 이렇게 하나를 CC 표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S-C는요. S 플러스 C, S-C 있으면은 이 경선 방향에서 S-C로 하려고 하면 기준 자체가 좀 큰 거에서 뭔가 작은 걸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값이 큰 걸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S에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플러스 1. 구명값에다가 이거에다가 어떤 걸 더하면 저 위에 있는 요런 형태가 될까?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수직 방향에서는 그대로 플러스 1이 갔기 때문에 수직 방향에서는 있으면 굴절력 값이 있으면 안 되고 수평 방향에서는 지금 플러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들어와야지만이 얘가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요걸 그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굴절력이 플러스 1디옵터이기 때문에 플러스 1, 그죠? 콤비네이션. 이거는 C 마이너스인데 축방향이 90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은 S-C 표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든 이렇게 하든 다 똑같은 이 하나의 렌즈를 표기한 거다. 방법만 다르지. 이렇게 표기 전환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충분한 연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난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에서는 O, 틀린 것에는 X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난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난시의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상이 겹쳐져 보이는 그런 증상이 느껴지죠. 왜냐하면은 각 경선의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자, 그리고 난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각막에 의한 거 아니면 각막이 아닌 내부에 의한 거. 근데 대부분 각막 형태 때문에 발생이 돼요. 대부분의 원인이. 그래서 구면이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됐었을 때 난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X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다뤄봤었던 난시는 그래도 굴절력 값이 다르지만 규칙성이 있는 정난시였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안경으로 교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난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굴절력이 강한 강주경선이 있었고, 그리고 굴절력이 가장 약한 약주경선이 있어요. 이게 서로 직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이러한 눈이다 보니까 실제 빛이 들어왔었을 때도 굴절되는 그 위치가 달랐었죠. 그래서 강주경선은 전초선으로, 약주경선은 호초선으로, 그 사이에 최소 착란원으로 이렇게 이제 상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강주경선은 굴절력 값에 있어서 가장 굴절력이 큰 선이고요. 그래서 더 앞쪽에 맺혀지겠죠. 그래서 전초선을 형성을 합니다. 전초선. 그래서 슥. 자, 그리고 난시안 같은 경우에는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까 역시나 교정을 할 때도 각 경선마다 굴절력 값이 다른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형태가 바로 토링 렌즈였어요. 토링 렌즈. 원주 렌즈도 어쨌든 굴절력 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굴절력 값이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토링 렌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다뤄봤었던 이제 호남 난시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고 이런 성격이 다른 게 섞여 있는 이런 형태가 실제적으로 채소 착란원이 망막에 가까이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력이 좋아요. 양호해요. 그래서 잘 이런 형태는 없지만 호남 난시 다음에 시력은 비교적 좋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X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나 이러한 렌즈를 이렇게 표기법으로 전환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요거 역시 이제 아까 하셨던 방법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자, 먼저 S-C로 표기를 할 때는 이 두 경선 중에서 큰 거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S-1디옵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지금 뭘 더했을 때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요 렌즈랑 더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평 방향은 마이너스 1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에는 0이 돼야 될 거고 수직 방향이 지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밖에 없지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지 저러한 렌즈가 만들어지겠죠. 이 두 렌즈를 더한 형태, 콤비네이션 한 걸 갖다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걸 적어보면은 C, 그죠? 마이너스 2디옵터 축 방향, 굴절력 없는 방향 180 이렇게 적어주시면 S 마이너스 C 표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S 플러스 C 표기 한번 해볼게요. S 플러스 C 표기는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시작해요. 값이 작은 거에서. 그래서 S 플러스 C 표기는요. S 플러스, 역시 S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데,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S 마이너스 3. 콤비네이션 들어갈 건데, 지금 한번 봐볼게요. 역시나 여기 마이너스 3,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거에다가 어떤 렌즈를 더했을 때, 지금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직 방향은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에는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0. 근데 수평은 지금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2를 해줘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디옵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 플러스 2의 축방향은 굴절력이 재료인 90 이렇게 하면 요게 S 플러스 C 표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CC 표기는 간단하잖아요. 요쪽 방향 따로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랑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C 마이너스 3디옵터 AX 그죠? 굴절력은 180도인 이 렌즈에다가 C 마이너스 1디옵터 축방향 굴절력 없는 90 축방향 이 두 개의 원주 렌즈를 더해서 만들어줘 라고 한 게 CC 표기예요. 그래서 CC 표기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 표기, S 플러스 C 표기, CC 표기 이렇게 표기 전환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의 렌즈를 다르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